늦게 시작하진 않았는데 제가 2021년도 안전심리방에 가서 제가 혼자 줌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 이게 바로 휴먼 에러입니다.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민정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그 유학하신 거 잘 보고 있습니다, 아주. 아, 네. 뒤에 것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아, 좋습니다. 네. 아주. 다른 학우님들이 좀 많이 자극되시고 또 동기부여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해주시니까. 신구방 학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멋진 데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입니다. 뒤에 이렇게 딱 블러 처리가 돼가지고. 뭔가, 예. 옷들이 있어가지고. 네. 새벽 이슬님 성함이신가요? 새벽 이슬입, 네. 이호공 회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저 중대재해처벌법 얘기하다가 한참 탄력받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끊어가지고 중처법도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네. 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도 많으니까 나중에 한번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금요일날 제가 좀 연휴인데 여러분 쉬셔야 되는데 이거 올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매주 라이브 강의실에 그냥 서로 근황 물어보고 또 공부한 해당 강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또 최근에 있었던 어떤 사례를 갖고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올렸거든요. 혹시 정상화 편향 관련해서 제가 올려놓은 거 보셨나요? 네네. 어떠셨습니까? 고민정 학우님 먼저 한번. 여기 스터디 카페라서 조금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죄송합니다. 그러셨군요. 네. 이혁재 학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뒤에 서재인가요? 예, 선생님. 와, 멋있습니다. 발음도 안 아니, 나올 뻔했네. 네. 네. 어떻게 좀 안 좋은 심리 공부하시는데 좀 재미있으신가요? 좀 어떠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배우는 게 많습니다. 네. 그 혹시 제가 올려드린 영상 혹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이게 사실 요번에 비가 좀 크게 오고 태풍도 흰남노가 엄청 크게 왔다 그래서 사실 중부지방에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어가지고 저는 네. 이 정도인가 싶었었는데 해당 영상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 주변에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요번 태풍 피해를 좀 많이 입으셨더라고요. 네. 차량 침수돼가지고 차 버리신 분도 많다 그러고 혹시 이혁재 아버님은 요번에 요런 일련의 사태를 겪으시면서 새로운 경험하신 게 좀 있으세요? 뭐 재해나 이런 거 당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글쎄, 뭐, 크게 피해를 입은 건 없는데, 네, 제가 지금 관리하는 현장에서, 네,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린룸이라고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작업자들이. 클린룸이요? 반도체에서요? 네네. 예. 근데 이제 네. 거기에 이제 저희가 따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샵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붕에서 이제 막 물이 막 새서 막 용접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피해를 입어갖고 응. 예, 그것 때문에 좀 처리하느라고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따로 이렇게 저기 요번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 때문에 뭐 재해가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네. 제 주변에는 어 저랑 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난주인가 며칠 전에 연휴 때구나 연휴 시작하는 첫날 전화가 와가지고 형님 차 바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뭘로 바꿨어요? 그래서 저 또 나름대로 이 친구가 또 이직을 해가지고 최근에 이직했거든요. 연봉도 좀 많이 뛰고 그래서 원래 사람이 좀 잘 안 되려 그러면 차부터 바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러려고 아니 지금 연봉 몇천 뛰었다고 지금 차를 바꾸면 어떡하냐 그 소리 하려고 이제 뭘로 바꿨어요 그랬는데 원래 그 친구가 타던 차보다 그 전 모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 처남이 치킨집을 하는데 비가 한창 내리고 그래서 배달하는 거 좀 도와주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친구 사는 데가 광명인데요. 와 삽시간에 음, 한 5분? 한 10분? 요 정도 상간에 차에 물이 들이차는데 와 진짜 차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차를 버리고 집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 정도로 이게 물이 삽시간에 차니까 와 너무 무서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번에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평상시에 우리 정상화 편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누가 피해를 봤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아무것도 안 해. 그럼 괜찮겠지. 요런 생각으로 일관하고 있다가 이제 당하는 어떤 사람의 어떤 편향 이런 게 정상화 편향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주변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원래 좀 그렇잖아요. 익숙한 걸 좋고. 그러니까 새롭고 뭔가가 변화하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이상적인 거죠. 내가 더 편한 건 내가 그냥 관성에 의해서 그동안 쭉 해오던 대로 하는 게 좋은 거지. 그 뭔가 뭐 들쑤셔가지고 뭔가 바꾸고 이런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도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 네, 요번 그 태풍 피해뿐만 아니라 그에 준하는 다른 혹시 현장에는 그런 게 좀 뭐가 있을까요? 항상 하던 거라 익숙해서 저질러지는 그런 것들. 너무 네. 베테랑들이 또 그런 네. 그 규칙 위반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늘상 해왔던 거다 보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떨지 이게 다른 현장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소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고소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일종의 뭐 이를테면 안전대를 착용한다든가 아니면 올라갔을 때 공구들이 있으면 그 공구들에 대한 그 어떤 낙하 방지를 좀 그렇죠. 한다든가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수없이 거의 뭐 데일리로 계속 오전 오후 뭐 하물며 뭐 이렇게 뭐 끝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지켜지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당한 게 아니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당하게 돼서 네. 그런 사고가 있어서 아차 사고가 발생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이제 사례 연구를 통해서 또 한번 공개를 하고 계속 같이 공유를 하면은 네. 안 듣는 분들은 정말 많이 이런 자기가 당하지 않으면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예. 그 이혁재 아구님이 관리하시는 그 사업장에서 네네. 그런 사용하는 도구가 뭐 낙하하거나 이렇게 해서 일어났던 재해나 아차 네. 사고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예, 그럼요, 있죠. 이를테면,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그냥 뭐 이렇게 뭐 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를테면 뭐 아주 작은 걸로 얘기하면 뭐 스패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작은 스패너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를테면 낙하 방지를 하고 밑에 이제 어떤 통제는 하지만, 하부를 통제를 하긴 하지만 그 어쩔 수 없는 좀 이게 인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이를테면 그런 스패너를 통해서 낙하 방지를 안 해서 손에 미끄러져서 떨어뜨린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뭐 전동 드릴 같은 거 나사를 조이기 위해서 전동 드릴을 사용하면 그 전동 드릴이 이를테면 손이 미끄러져서 떨어진다든가 이런 사고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게 그 높이가 몇 미터 정도 되는 데서 떨어진 거죠? 저희 이제 정말 높으면 4m도 되고요. 4m, 5m까지 올라가고요. 보통은 이제 고소 작업 2m니까 그 2m에 그냥 그 정도 3m 정도의 근방에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 편이죠. 네. 그럼 뭐 중대재해까지 일어나지는 않았겠네요. 네, 그렇진 않죠. 네, 그렇게 사진 중대재해까지. 중대재해까지 네, 발생하지 않지만. 희원이 사진. 네. 음. 근데 이제 비계에서 작업할 때는 예. 비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높으니까 거기서 이제 작업해서 이제 많이 다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계 사고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비계 사고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이게 참 제가 항상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는 말씀이긴 한데 알잖아요, 본인들이 위험한 거를.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에 준하는 아차 사고도 발생했었고 뭐 중대재해까지 아니지만 누가 피해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왜 계속 된다고 생각하세요? 소위 말하는 지금 정상화 편향 이런 거? 누가 죽진 않아. 내가 보낸 적은 없어. 뭐. 예. 예. 그 아까도 수업을 잠깐 들으면서 그랬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재발 방지를 물론 무조건 진행을 하는데 예.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을 하다 보니까 예. 뭐라 그러죠? 비판적 아까 저 수업을 들어서 메모를 해놨는데 예. 이를테면 이제
최전선에 있는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술인들한테. 예. 근데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물론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저희 안전관리자가 최선을 다해서 팀이 다 투입이 돼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저희가 사실 지원해주는 건 일단 일종의 교육이 하나 있고 네. 뭐 이를테면 이탈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이탈 방지끈이나 안전대를 제공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 뭐 심할 경우에는 뭐 이를테면 작업 안전 중지를 한다든가 예, 이런 경우들도 있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저희 이 정례는 근데 좀 직접적으로 필요한 거는 좀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좀 한창 구상중이기는 하는데 이를테면 좀 기량에 대한 그 작업자분 개개인에 대한 어떤 기량 안전 그러니까 작업에 대한 기량은 뭐 공사관리자들이 하는 거지만 안전적인 기량에 대한 어떤 좀 밀도 있는 좀 관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예 그런 평가를 하시나요? 지금 개인들의 어떤 안전 네. 기량을 평가하는 기본 뭐 정량적인 툴이라든가 아니면 네네. 그런 것들을 어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우리 뭐 작업장에서 지금 작업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100명인데 100명의 네. 평균치는 정량적으로 몇 점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것들은 뭐 네. 이 작업장에서는 평균치의 뭐 밑도이고 아니면 상응하고 뭐 이런 눈에 보이는 수치나 이런 것들로 평가가 되나요? 이를테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명이 있으면 이제 작업자 100명이 있으면은 어쨌든 팀 단위의 1인 어떤 3조나 4조 정도로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팀장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인원으로 따로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40명에서 50명 정도에 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그동안 제가 이제 사실 오래되진 않았어요. 사실 이 시도를. 근데 한 1년에서 지금 2년 정도 이제 가까이 오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거기에 대한 평균치가 있거든요. 보통은 80점대에 대한. 근데 이제 이분들이 만약에 80점대가 있으면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좀 이제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이를테면 고소작업이라고 하나 친다면 뭐 이를테면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는다든가 안전대를 찾는데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는다든가 이를테면 관리자들이나 저같이 이제 안전관리자들이 왔을 때만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저희가 만약에 어떤 다른 현장으로 이동했을 때는 이제 몰래 이제 하지 않고 빨리빨리 그냥 이제 납기만 지키려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해서 구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추론을 해보니까 인원이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되더라고요. 뭐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블랙리스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블랙리스트를 방향으로 특별 교육을 진행하죠. 이런 분들은 뭐 이를테면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뭐 이를테면 점심시간 조금 뭐 해서 쪼개서 15분에서 20분 정도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는데 이제 그 안전교육에 대한 방향은 이를테면 이제 사고사례 그리고 좀 더 감정을 건드리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면 또 제가 이제 그동안 안전관리자를 해오면서 그동안 이제 무수히 또 당했던 분들, 사고 당하셨던 분들들 눈으로 본 사람들 그런 분들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죠. 근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모아놓고 형식적으로 뭐 PPT 켜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의 뭐 이제 인원수가 이제 생각보다 많이 적어지니까 그 인원에 대한 밀도 있게 뭐 진짜 뭐 2대1 정도, 3대1 정도 해서 직접적으로 대화 형식으로 굉장히 이루어지는 편이죠. 그리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세 분을 통해서 이제 뭐 그냥 왜 안 지켰습니까? 결국엔 지켜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그 방법들을 함께 좀 도출해보는 방법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시도가 되게 굉장히 어떤 근본 원인을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시도는 되게 좋은데 그분들의 호응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새롭게 뭔가 시도를 했을 때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협조를 해줘야 뭐 실증적인 데이터가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많이 그 어떤 VOC를 내시죠. VOC를 많이 내시는데 이거는 조금은 그 저희가 저 말고 저 이외에 다른 팀원이 이런 거를 진행하려고 했었을 때는 솔직히 많이 불만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을 가려가면서
네. 그러신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 근데 저도 이제 시범을 할 수 있는 시도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좀 그런 것들이 있어도 예, 좀 약간 예. 근데 이제 저의 입장은 제가 안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다른 공사 관리자나 어떤 품질 관리자를 통해서 어떤 조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업무를.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그렇게 되지 않은 입장에서는 현장에서는 이게 사실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러면 우리 이혁재 학우님한테 네. 그런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걸 네. 주는 사업장이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네. 지금 그 이혁재 학우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어떤 취지로 그런 권한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업체를 온 지는 사실은 한 3년 정도 됐어요. 네. 근데 그 전에 있던 업체나 그 전에 그 계속 입했었던 그런 곳에서는 나름대로 그냥 어떤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약간 미미하지만 성과가 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기 업체에서 왔을 때 저한테 좀 위임을 해주는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조건으로 좀 온 게 많았죠. 왜냐면 이제 저도 예, 뭐 어떤 또 안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전을 잘하면 뭐 여러 가지 요즘에는 많이 캠페인들이 많으니까 상도 많이 주고 뭐 여러 가지 뭐 저런 밖이나 안에서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만 할 것은 아니고 일단 내부에 좀 약간 고였던 어떤 그런 이제 고름들을 좀 짜내는 어떤 예, 그런 방법들을 좀 선택해서 시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예, 좀 많이 그래도 좀 협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저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자꾸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죄송합니다. 한 두 가지만 더 아니, 여쭤볼게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예, 저 오해를 많이 왜냐면 지금 이혁재 학우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항들이 예. 지금 2022년 9월 13일 현재 최신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현장에 살아 숨쉬는 정보가 정말 필요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예. 지금 그런 어쨌든 타 사업장에서는 주지 않는 그런 권한들을 그러니까 어떤 신뢰에 기초해서 받고 있고 그걸 네. 등에 업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사업장으로 옮기게 된 계기가 스카웃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하구님이 그 전 현장에서 어떤 성과를 냈고 네. 그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고,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에 이렇게 스카우트해서 와서 그러면 네. 본인이 했던 것들을 토대로 이런 것들 해봐라라고 해서 그런 권한도 줬다. 네, 맞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시면서 네. 요새는 안전을 잘하면, 그러니까 안전 관리를 잘하면 그 성과대로 장려책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실질적인 효과. 실질적인 효과는 왜냐면 사실 뭐 상 주고 뭐 이런 실제 어떤 저는 경제 그건 효과가 없다고 되는 봐요. 거죠. 네, 저는 그거가 없다고 봐요. 거기서 제가 예전에 제가 종전에도 좀 교수님 그 수업에 그 어떤 그 후기를 남겼을 때도 제 뜻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굉장히 많이 괴리감도 들었고 예, 단순히 밖에서 밖에서 그렇다고 뭐 큰 데서는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인정을 좀 받아오면서 해왔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투입되는 건 사실 없거든요. 물론 저한테는 좋겠죠. 근데 사실 제가 뭐 그냥 뭐 월급이나 받고 사고나 크게 안 나고 누구 다치지는 않고 그냥 그렇게 되면 현장 관리만 잘 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뜻에서의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뭐 인정을 받는 건 사실 현장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제 의지는 더 높아져 가겠죠. 그러면 근데 반대로 이게 질문 2개 한다 그래놓고 하나 더 하네 이거.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더 일단. 예, 알겠습니다. 예.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김현수 가부님도 이 전에 라이브 강의실 때 뭐라 그러셨냐면 이 사업장 내에서 실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 의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동의하세요? 네, 좀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럼 최고 경영자가 그런 의지를 갖고 우리 하구님 같은 정말 안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런 성과를 낸 사람들을 계속 스카우트하고 그런 권한을 줘서 실제로 사업장 내에서 실질적인 안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독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최고 경영자한테도 어떤 그에 따르는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반대로 말하면 소위 말해서 안전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말 그대로 비용으로 본다. 이걸 투자로 보지 않고 비용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업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하려고 시도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체육경제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좀 주어지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체육경제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는 규제기관이나 정부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거 텐데. 네. 뭐가 있을까요? 아, 요거를 좀 어떻게 지금 제가 이 교수님의 질문을 받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그럼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딱 그냥 그거 하나입니다. 제가 안전관리자로서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뭐 좀 너무 좀 구름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를 좀 신뢰하고 네. 회사에서 예, 제가 어떤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를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좀 전폭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뭔가 제재를 가하려는 행동만 안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인센티브라고 생각이 좀 저는 좀 들거든요. 이를테면 예전에는 사실 뭘 하려 그러면 제재가 많았어요. 일단 납기가 문제고요. 예, 어떤 그렇죠, 현장이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게 납기를 근데 이거를 무시를 할 수 없거든요. 저도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게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는 그 어떤 제가 안전관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어떤 납기와 생산과 공사를 관리해 나가는 그 어떤 프로세스를 제가 따로 그냥 집에 와서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선에서 안전을 이걸 제재를 했었을 때 작업을 어느 정도 선에서 안전을 이 정도의 선에 대해서 만약에 제재를 했었을 때 이 정도의 납기는 지킬 수 있겠구나. 물론 딜레이는 되겠지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를 좀 많이 했었어요. 진짜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했어갖고 지금은 좀 하는 데는 좀 불편함은 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회사가 해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물론 페이가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안전관리자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전폭적 신뢰 그리고 어떤 제재하지 않는 것. 그러면 제가 알아서 나름대로 어떤 선을 그어가면서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이혁자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 저 학습 자료실에 뭐 좀 하나 올리고 싶은 게 생겼어요. 이게 신뢰 관련해서 신뢰 자본 관련해 가지고 좀 그거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열정적이시네요. 야, 다른 분야에 있는 것까지 내가 안전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납기가 좀 딜레이 될 수 있고 그런 거를 내가 어디까지 관여해야 될 것이냐. 이게 궁금해서 공부를 따로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열정적이네요. 단점은 납기가 밀렸는데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생기니까. 예. 그래도 전체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한다는 거 자체가 다른 거죠. 그냥 감에 의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근거를 갖고 한다는 거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제 오늘 명언 제조기. 아니요. 이거는 회사가 뭔 뭔 일을 하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다. 저도 교수님 수업 듣고 지금 그래서 좀 정리가 되는 거지. 지금 이 전에는 안 그랬어요, 진짜. 그냥 페널티 주고 막 집에 보낸다 막 이런 소리나 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이호근 사고님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좀? 저 이혁재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저렇게 일하시는 분 전혀 없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아까도 안전문화는 안 계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바이벌. 네. 제가 생산 라인 시공 다 해봤지만 그 현장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사고가 나도 대처를 못해요. 절대 대처 못해요. 그리고 아까 비계 얘기하셨는데 저도 현장 가면 지금도 그래요. 어디 현장 가서 이제 공사를 하면은 공사한 거 보면 공구 이탈 방지끈도 안 달고 하고 안전대도 안 하고 안전대는 입구 가서 걸지를 않아요. 그거 왜 안 거셨어요? 그럼 까먹었대요. 평소에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저는 건설은 정말 잘 몰라요. 현장을 안 해봐서 안전관리를. 근데 여기 건설하시는 분 계시면 안 되는데. 아까 김현수 의원님 계속 계셨는데 왜? 네. 근데 좀 건설 때문에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제조랑. 저는 그래요, 진짜요. 왜냐면은요. 아니 본인이 안티 양산해 내면서 뭐 아니,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왜 해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건설하시는 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만큼 거기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니까. 그래서 저 돌아다니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아니 왜 건설하고 제조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를 봐야 돼?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어요. 웃기지 않아요? 자기네들 목숨 살려주고 자기네들 안전 지켜주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한다는 자체가 되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이혁진님 말씀이 저는 100% 공감이 되는 게 본인의 현장은 본인이 잘 알아야 돼. 본인의 업무는 본인이 다 알아야지만 안전관리가 된다고 저는 100% 생각해요. 근데 그만큼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거는 뭐 보면 아는데 그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고 아까도 말씀드린 습관화예요. 습관화. 안전 문화든 안전 심리 다 습관화잖아요. 습관이 돼야 되는데 습관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 제가 그러면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상식으로 저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담 조직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이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500 이상의 전담 조직 구성이 있어서 최소 2명 이상 하라고 그러잖아요. 전담 조직 구성할 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직이 뭐랄까 그 상위 직장 이게 상위 직장이라고 해야 돼 뭐야 이게 점프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역량 있는 사람들이 뭐 아까 뭐 기간제 공무원으로 간 사람도 있고 뭐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로 다 빠지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대기업 쪽으로 다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전문공사 업체들이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반대로 인력난이 엄청 심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메꿔지긴 메꿔지는데 중요한 건 아까 이혁지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당 공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안전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 맞아요. 맹점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여기는 더 열악해진 거죠. 밑에 하부 구조였는데 안 그래도 위험했는데 그래도 좀 뭐 어쨌든 현장을 알고 안전관리에 있어서 나름대로 사명감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기술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딴 데로 이렇게 가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인 구조적인 부분에서 마이너스를 후퇴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저희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나서 안전관리자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거의. 어딜 가냐면 팡으로 가요. 아니 거기는 많이 갔죠. 와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엄청 저희 갔죠. 직원들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이 안전관리 자체가 자기 업무도 모르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안전관리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맞나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거 아까 학원님이 얘기했죠. 내가 얘기한 게 왜 아니, 나한테 그러니까 그걸 아니 방금도 말씀하신 게 근데 문제는 아까도 저 지금 좀 똑같은 말씀드리면 위에서요 그거를 확인을 안 하고 인정을 안 하고 뭐 이렇게 챙기질 않으면요 안전관리자들도 똑같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이혁재 하고님? 제가 너무 끌어들이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약간 무기 작전 같은.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요. 제가 저 경험했는데 저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 재작년 제가 이제 아니지 작년이 아니고 2년 전이구나. 여기 오기 전에 거기가 뭘 이렇게 만드는 제조회사예요. 라인이 막 흘러요. 예. 근데 비정형 작업을 하다가 전원을 차단을 하고 나서 수리를 하거나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전원이 흘러가는데 체인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다 손을 넣어버렸어요. 예? 청소한다고. 돌아가고 있는데? 예. 거길 턴다고. 그래서 그 뭐 청소기랑 같이 청소하는 그 용품하고 뭐 CCTV에 찍히긴 찍혔는데 그쪽 라인 안 찍혔는데 손이 이렇게 딱 꼈어요. 그 체인 라인에. 예. 그러고 나서 손을 뺐는데 여기가 이제 아장이 났죠. 네. 아니지.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났는데 제가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저 수술실 앞에 수술하는 것까지 저는 안전관리자니까 수술하는 것까지 다 봤는데 네. 제가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제가 사표를 내놓고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윗사람이 하는 얘기가 전화 와서 하는 얘기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세요? 전화하면 괜찮냐? 뭐 이러잖아요. 그 윗사람 하는 거에 제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야 이번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아, 그 반응이 그게 윗사람이 생각이에요. 아. 근데 그 사람뿐만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왜 그 사람,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었다고 사표 낸 건 아니고 그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3개월 전에 또 있었어요. 아, 근데 제가 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안 했다 그러면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은 다 했어요. 방어장치 없는 거 다 달아놓고 들어가지 말라고 울타리 다 쳐놓고 다 했는데도 그리고 사고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사고 났어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빨리 해결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똑같은 말 했어요. 이게 누가 책임이냐? 누가 취한 책임 있냐? 저 그래가지고 저 임원들 앞에서 저 처음이에요. 내 성격에 처음이에요. 임원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나왔다니까요. 한다는 소리가 그따구 소리들밖에 안 한다. 나이 많으신 임원들 앞에서. 저 그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 사표 쓰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 하지 말라대요. 잘 됐다가 저 일주일 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근데 너무 행복해요. 그 현장에서 나오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린 건 뭐냐면 위에서 생각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생각하는 데가 아직도 수두룩하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안전관리자를 개무시하는 거. 세 번째, 노조보다 우리가 힘이 없어요. 생산 라인 직원들보다 힘이 없어요. 우린 끌려다녀. 그거를 문화를 바꿔주고 해야 되는 게 이제 교수님의 역할이 좀 크십니다.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하면 아니 그만큼 네네. 그만큼 저희가 이제 많이 배우고 하는데 음. 교수님이 학우들 상대로 많이 가르쳐 주신 거 좋지만 교수님도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시잖아요. 네. 이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요 귀에 못이 박히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 강의들은요. 왜? 매 분기마다 6시간 이상, 3시간 이상 듣지, 그쵸. 뭐 하지 다 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임원들은요 비서시켜서 온라인 강의 듣고 다 끝나요. 자기들이 안 들어요. 교수님 같은 분들이 그분들을 모아놓는 강의를 많이 해야 돼. CEO 앞에서 강의를 하고 뭐라고 해주고 제가 했던 얘기도 좀 해주고 이혁재 학우님이 했던 얘기도 해줘야 그분들은 그나마 100 중에 10은 들어요. 100 중에 10은. 뭐 사고 나면 이제 중대재해법이 생겼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나면 본인들이 잡혀가지만 별다른 사고 안 나잖아요. 야, 그거 이렇게 조치해가지고 뭐 이렇게 빨리 하고 이렇게 보고받고 사인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왜? 제가 그걸 관리하는 임원분의 바로 옆에 있었어요. 있어 봐서 그분만이 그래서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좀 공장장들 만나봐도 다 똑같습니다. 야, 이거 사고 안 나게 해야 되지. 내 현장에 내가 먼저 잘 알고 뭘 해야 되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 가면 귀찮아해요. 아까 말씀하신 미탈 방지끈 그거 하나 체결하는데 뭐 어려워요. 귀찮아서 안 해요. 야, 떨어졌잖아. 안 다쳤잖아. 그치? 끝이에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끝이에요. 진짜. 근데 제가 요번에 그 전기 큰 업체 거기 갔었는데 야, 깜짝 놀랐어요. 비탈 방지끈 그러니까 추락 방지대 다 해놓은 거예요. 우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온다고 해놓은 것 같긴 해요. 새 거더라고 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보통 온다 그래도요. 저 땡땡 왜 와? 귀찮게 그냥 볼 일도 보고 우리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나 보다 그냥 눈으로 지적하면 거기서 막 화내요. 나 바빠 죽겠는데 몇 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와가지고 이러고 있다고. 이런 실정입니다. 안전관리자들. 소원 하고님 마이크 되세요 혹시? 제가 궁금한 부분을 또 여기 채팅창에 써주셔가지고 마이크가 안 되세요? 네. 그럼 여쭤보기가 힘들겠네요. 제가 질문하면 또 이게 타이핑 엄청 하셔야 될 거니까 제가 그럼 다음 시간에 여쭤보도록 하겠고. 야, 참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대기업 강의를 많이 가면서 그 협력업체 대표들 소위 말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경영책임자 이분들 한 300명 넘는 분들 앞에도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여쭤봤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래도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시행이 돼서 이 실효성 측면을 제외하고 그래도 윗선에서는 좀 경각심을 가진다. 그것만 해도 많이 달라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실제로 강의를 하면서 많은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이호경 학우님이 그런 분들한테 인식을 많이 깨워줘야 되고 바꿔야 된다 싶어서 이 얘기를 이렇게 어떤 강의를 했을 때 제가 딱 느낀 거는 전혀 모르고 있다. 전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뭐고 이게 지금 입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고 이걸 사업장에서 실제로 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법이 그렇게 세팅된 것 같지도 의문이지만 어쨌든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사업장에 알맞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법에 준하는 만큼의 그런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놀라웠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부터 안 했어. 근데 지금도 안 해. 그러면 그냥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전부터 안 했어. 근데 어느 한순간에 관심을 가져줬어.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또 그 관심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갔어. 그러면 어떤 게 피해가 클까요, 그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아예 옛날부터 관심 없었는데 지금부터 관심 없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관심을 줬다 뺐으면 그게 더 큰 것 같거든요. 조직 문화 차원에서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래 보여요. 지금이. 중대재해처벌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게 논란이 됐던 것도 사실 그런 거죠. 경영책임자라고 하는 개인을 처벌하겠다. 니네가 만족하는 만큼.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대표이사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처벌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법의 구성요건으로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니네가 그렇게 말하는 조직 내에서의 최고 결정권자를 처벌해 주겠다. 그것도 얘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안전보건법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똑같은데 처벌 규정은 엄청 세거든요. 그리고 산업법에 없는 규정까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죠. 가장 비합리적이라고 좀 얘기가 되는 부분이 뭐 굉장히 많은데 처벌 조항만 북한에서 얘기를 해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같은 경우는 형법으로 이거를 어떤 범죄를 규율하기가 힘들 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민사법적 조항이란 말이에요. 손해배상이란 거 자체가. 근데 거기에 손해액의 5배 이내로서 매기게 해버렸잖아요.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처벌 조항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불합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 수강명령하는 거. 수강명령을 내렸는데 만약에 그걸 불이행하면 5천만 원까지 과태료 매기게 돼 있어요.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수사 나와가지고 수강명령 받아라. 너 수강을 해라. 교육 수강 받아라라고 하면 교육 누가 수강하겠습니까? 어느 CEO가? 지금 이 법에 법리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떤 결정도 안 내려져 있는 이 상태에서 가서 수강명령 받는다는 것 자체는 어떤 제스처를 주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랑 똑같이 누가 가서 그걸 하겠냐고. 차라리 그러면 과태료 5천만 원씩이나 부과해 놓고 그러다 보니 가장 초반에도 그리고 지금도 논란이 되는 게 뭐예요? 50일 미만 빠진 거 2년 유예시키고 5일 미만 아예 빠진 거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중대재해를 막겠다고 해서 만든 법인데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은 다 죄다 빼버렸어. 근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왜 그랬을까 유추를 해보면 처벌 조항을 이렇게 딱 보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죠. 그 처벌 조항을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50일 미만 사업장 대부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보 규정에는 50억까지 매길 수가 있고 개인한테는 10억까지 매길 수 있고 1년 이상의 징역을 매길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매기고 수강 명령까지 내리고 작업 중지에다가 뭐 다 매기잖아요. 이런 게. 50일만 사업장은 견딜 수 없죠. 대부분 파산하겠죠. 실제로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티가가 됐던 영국의 법인과시사법의 10년치 그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대기업은 한 군데인가 기소가 안 됐고 나머지는 다 중소기업인데 그중에 3분의 1은 다 파산했어요.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보다 처벌 규정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이게 이 법으로서 처벌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처벌을 일단 그러니까 처벌 못 받은 거는 대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중대재해처벌법 4조에서 말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전담 조직 만들려고 하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50인 미만하고 5인 미만을 빼야지. 그리고 그대로 했다가는 얘네 다 파산하게 생겼는데
결과적으로 봐봐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올해 지금 어떻습니까? 중대재해가 줄었나요? 늘었잖아요.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돼야 되는데 왜 적용 아무도 못하고 있냐고. 지금 한 군데 기술에서 한 군데. 그것만 봐도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기존 사업장에서는 아 이거 공갈포구나 이거. 아 얘네가 이거 갖고 제대로 이걸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점점 퍼져가고 있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거죠. 예전부터 계속 관심 없어졌으면 그냥 아 관심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관심 없다가 관심을 이빠이 줬다가 관심을 다시 뺏어버리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걸로 인한 뭐랄까요? 정신적 허탈감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겠죠. 어떻게 보면 해당 조직에 있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제가 요새 그거 관련해서 논문을 좀 쓰고 있어가지고 많은 사업장에 있는 전문가들 인터뷰도 해보고 실질적인 부분들 많이 좀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돼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렸고 그리고 제가 오늘도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하고 많은 학우님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 많은 것 같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해석해야 되는 데 있어서 법리적으로 해석하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조만간 한번 그거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호경 학우님 우리 그 종사자 개념부터 저는 그거 교수님 다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요? 저는 아니 제가요. 종사자 예. 예. 왜냐면 저도 안전관리자긴 하지만 저도 답답하면 물어볼 때가 네. 아 주변 안전관리자라고 다 똑똑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저도 모를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몰라서 고용노동부에 물어봤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고용노동부를 찾아가서 뭐 요거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다 우리나라 정부 그 중대시민재해 관련해 가지고 적용받는 그런 기관들이 다 내놨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고요. 저도 그 중에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검찰에서 내놓은 거예요. 대검찰청에서 내놓은 이건 처음 중대재해처벌법 봤네. 해설서예요. 다 이상해요. 다 얘네 다 안 맞아요 혹시? 이게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을 받는다는 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현상 갖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법리적으로 싸우는 거야.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그 해석하는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존의 우리나라 그 정부기관들이 이런 데가. 그리고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도 좀 잘못하고 있는 굉장히 많죠. 왜 네. 저기 뭐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한 건이라는 건 있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산업재해 발생하면 수사 누가 합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해요. 근로감독관이 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여태까지 중대재해 많이 발생했잖아요. 수사 다 했겠죠. 특히나 우리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첫 번째 3표 아직도 기소 안 됐어요. 기소가 안 됐다는 거는 뭐예요? 수사를 했는데 기소가 안 됐다는 건 뭡니까? 기소 누가 해요? 검찰에서 하죠. 검찰에서 기소하려고 보니까 예? 고용노동부에서 수사한 거 보니까 이거 갖고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 그럼 기소 안 하는 거죠. 재판으로 갔을 때 뻔히 질 것 같아요. 누가 기소하겠습니까? 이게 그 같은 것만 기소하는 거지 검찰에서도. 무수하게 많은 중대재해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건밖에 없겠냐고. 다시 말하면요. 이 법이 법리적으로 구멍이 너무 많은 거야. 법을 적용하기가 맞아요. 너무 이상한 거야 이게. 맞아요.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종사자의 개념. 네. 그다음에 위헌성 평가라든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든가 이렇게 가름 조항들 있잖아요. 단서 조항들이 다 안 맞는 거 앞뒤로. 경영 책임자도 그렇고 경영 책임자 같은 경우도 뭐라 그럽니까?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이 대표이사잖아요. 그거하고 이 법에서 유일하게 처벌하는 그 대상자 경영 책임자를 딱 둘로 구분해 놨단 말이에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그죠? 대표이사. 대표이사에 준해서 안전보건에 업무를 하는 자로 나눠놨는데 이것도 해석을 자기네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얘기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혹시 그러면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네.
발생이 됐어요. 중대재해 처벌법 발생된 게 중대재해가 죄송해요. 발생했죠. 중대재해가 발생이 됐어요. 네, 네, 중대재해가 발생이 됐는데, 네. 근데 이 안전관리자는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모든 규칙이나 내용을 다 지키고, 뭐 안전관리 표지도 붙이고, 뭐도 하고 안전조치를 다 해놨어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중대재해가 발생이 됐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은 본인이 할 거 다 했다. 근데도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 내 잘못이 있을까요? 질문을 하면 교수님은 뭐라고 이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중대재해는 발생했죠. 중대재해라는 개념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있고요. 중대재해 처벌법에도 있어요. 네. 구성하는 게 달라서 문제지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법이 이 법의 구성 요건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대상을 다르게 보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되는 대상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대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중대재해처벌로 안전관리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처벌 못하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으로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안전 담당자들, 안전 관리자 말고 담당자들이 이제 현장에 배치가 많이 돼 있어요. 관리 감독자들 이분들이 네네네. 이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중대 재해가 발생이 되면은 일단은 뭐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모르지만 쟤도 그래도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있으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던 우리 현장에서 일을 하든 현장의 공정을 다 알면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사고가 안 나게끔 너희가 거기에 대한 최선을 다하면 중대재해형대 재해가 생겨도 그래도 너희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뭐 오너들이나 경영진에 대한 그런 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 좀 이렇게 처벌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법이니까 네. 명확해야 돼요. 그거 오너진이 아니고 저거 최고 책임자 경영자라고 하는 딱 둘 대상.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래도 저는 그래요. 사고 안 나게 모든 만반의 조치를 다 하는 게 너희의 역할인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이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쵸, 제가 그쵸. 드리는 말씀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중대재해도 그렇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하고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뭐예요? 이 양법의 가장 크게 다른 거? 처벌 대상 아니에요? 처벌 대상도 다르지만 네. 아니 처벌 대상으로 중복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처벌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가장 크게 다른 건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있잖아요. 행위 위반만 갖고 처벌할 수 없어요. 이 법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결과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중대재해라고 하는 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두 가지잖아요. 요게 결과적으로 발생해야 처벌할 수 있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이에요. 근데 유일한 면책 조항이 있죠. 4조하고 9조가 있잖아요. 딱. 이 법에서 이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이 해당 법에서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 한해서는 4조고 중대시민재해에서는 9조. 요거를 지켰으면 처벌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다른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떻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가중처벌하는 구조예요. 즉 중대재해가 발생 안 해도 처벌받죠. 산업안전보건 위반만으로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부 조항인 38조, 39조 이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다 위임돼 있지 않습니까? 670 몇 개 조로 다 위임돼 있잖아요. 그거 사고 발생 안 했지만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처벌받아요. 과태료 받든 벌금 받든. 가장 크게 다른 게 이 양법의 가장 크게 다른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 요건을 결과적 가중범위라고 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큰 중한 결과가 발생해서 가중처벌하는 구조가 결과적 가중범위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결과적 가중범위 아니어도 위헌범위라고 하는 거는 위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이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서 어떤 뭔가 뭐 중대재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데 관리 감독자가 본인한테 주어진 어떤 안전보건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 안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처벌 안 받겠지만 형법으로 처벌받죠. 그렇죠. 산업안전보건법.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죠. 실제 제 말이 네가 틀린 건 가지고 있는 네 책임이 실제로 범죄가 조각되려면 네 책임을 이행해야 된다.
예,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같은 경우는 공범도 성립되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관리감독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근거를 얘기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각 법의 성격상 실제 이 법의 행위 주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구성 요건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다 비교해서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뭐 얘기하다 보면 여기도 또 시간 다 됐네 이거. 네. 오늘 저기 이거- 이혁재 아버님 너무 현장에 살으시는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야 이런 안전 관리자도 있구나 또 이런 또 저 나름대로 든든하게 좀 놀랬습니다.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안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다른 공종을 공부했다. 처음 들어봤어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예. 그리고 또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피해자를 걱정하지 않고 다른 책임 소재에 대해서 자기 아니만 걱정한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우리 이호근 하구님도 멋있습니다. 아니 좀 창피한 일이죠. 아니 멋진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또 나름대로 본인에 대한 실력도 본인이 잘 알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사표 쓰고 나오지. 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래요. 네. 저 이혁재 하고님 말도 맞고 교수님 안전관리자는요. 네. 본인이 제일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요. 저는 공장장이 되든 노조가 되든 노조위원장이 되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부당하게 얘기하고 부당한 행동을 하면 그 사람한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게 화를 내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안전관리자의 역할인데 그렇게 해버리면 이 노조위원장들이나 이 공장장들이 쪼로로 대표한테 쫓아가요. 야, 저 새끼가 나한테 나이도 어린 게 뭐라 한다. 이게 현실인데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다 웃으시잖아요. 다 공감하시니까 웃으시는 거예요. 몇몇 안 보이시지만. 공감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얼마나 억울하면 그 소리까지 지르고 나왔겠어요, 제가.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제가 살짝 그때 당시가 오버랩이 돼서 잠깐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아버지 다음 주에 월요일 날 할 건데 월요일 날 시간 되죠? 돼야 돼요. 내가 보기 야근도 안 돼. 만약 들어와서 좀 얘기를 해줘야 아니, 제가 돼요. 저기 교수님 제가 네. 오면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오기 때문에 줌으로는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주소를 들어가서 주소를 받을 방법이 없어요. 왜 방법이 없어요? 저기 우리 아니 문자로 줌이 안 오잖아요. 줌 링크 주소가. 그 룸으로 링크가 알았어요. 그럼 제가 문자로 보낼게요. 줌 그러면은 생각은 안 제가- 되겠어요. 문자로 보낼게요. 네. 근데 그러면 문자로 제가 보내면 줌 네. 주소가 링크는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줌이 깔려 있어야 돼요. 줌이 깔려 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문자를 받았을 때 해당 주소가 오는데 이 URL 자체에 링크가 걸려야 눌렀을 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될 수도 있겠다. 지금 보니까 PC 버전이셔서 안 될 수도 있겠네. 제가 왜냐면 그 시간이면요. 7시면요. 운전하고 있는 돼요? 시간입니다. 걸려요. 제가 해봤어요. 돼요? 걸려요. 네, 돼요. 그럼 다행이네. 된대요. 네. 그래요? 제가 맞아요. 그 시간에는 운전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운전하면은 안 되죠. 우리 안전하는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줌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아니 저는 이제 듣기만 해야죠. 이제 말은 못하죠. 듣기만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또 저기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 라이브 강의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이렇게 현장에 살아 숨쉬는 얘기들을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왜 그래야 우리가 또 서로 영감을 받고 동기부여되고 자극도 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주는 월요일 날 한번 또 달리는 걸로.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하셨- 고맙습니다.